지금 내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번 세어보면 수백 명도 넘을 거예요. 동창, 직장 동료, 친구, 지인, 한두 번 만난 사람들까지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가끔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큰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을 생각해보면 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힘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보면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기쁜 소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 지금 생각해보시면 몇 명이나 되나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퇴근하면서 전화하고 싶은 사람,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을 때 나 오늘 이거 먹었어 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해져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요.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남겨야 하는가가 진짜 질문이에요. 오늘은 공자, 장자, 순자가 평생에 걸쳐 말해온 것에서 인생에서 꼭 남겨야 할 사람 3가지 유형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3번째 유형은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동양 철학자들도 평생 사람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공자, 장자, 순자 이 3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당시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는 전쟁의 시대였어요. 오늘은 밥을 먹고 내일은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시대였죠. 그 혼란 속에서 3사람은 모두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핵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의 문제요. 공자는 제자만 30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뛰어난 제자가 72명이었고 가장 아꼈던 제자가 10명이었어요. 근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30대에 유절했어요. 가장 믿었던 자로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자로가 죽은 방식이 좀 충격적이에요. 적에게 잡혀서 젓갈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공자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있던 젓갈을 모두 버렸어요. 그 후로 2번 다시 젓갈을 먹지 않았어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자로가 생각나서요. 장자는 친구 해자와 평생 논쟁을 벌였어요. 서로 의견이 달랐고 자주 싸웠고 말싸움도 잦았어요. 근데 해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장자는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졌구나. 평생 싸운 사람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순자는 성악설로 유명해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환경과 관계가 사람을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봉지마중 불부이직? 쑥도 산밭 속에서 자라면 잡아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 하얀 모래도 검은 흙 속에 놓이면 함께 검어진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3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요. 순자의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떤 사람 옆에 있느냐가 나를 만들어요. 이게 숙명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를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10년 후에 나를 만들어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배워요.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하고 네트워크를 넓혀야 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심지어 SNS 팔로워 수가 사회적 능력의 기준이 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근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자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진심으로 슬퍼한 제자는 안회 1명이었어요. 자로가 죽었을 때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3000명이 있어도 진짜 남긴 건 몇 명이 안 됐어요. 장자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해자와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 1명이 사라졌을 때 장자는 삶의 의미가 흔들렸어요. 생각해보면 SNS 시대에 우리는 이상한 역설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쉬워졌는데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팔로워가 수천 명인 사람이 정작 힘들 때 전화할 곳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는 많아졌는데 깊이가 사라진 거예요.
공자가 2500년 전에 이 문제를 이미 알았어요. 3000명이 있어도 진짜 필요한 건 몇 명의 깊은 관계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몇 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동양 철학이 2500년에 걸쳐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인간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에서 하는 역할로 결정돼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남겨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틀렸을 때 말해주는 사람. 공자의 제자 중 자로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자로는 공자보다 9살 어렸는데 처음에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자를 괴롭히는 불량배였어요. 닭 벼슬 달린 모자를 쓰고 돼지 가죽 허리띠를 차고 공자를 조롱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공자가 예로써 자로를 감화시켰고 자로는 결국 제자가 됐어요. 그 후 자로는 공자의 가장 솔직한 제자가 됐어요. 공자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자로가 먼저 막아섰어요. 공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려 하자 자로가 직접 문을 막은 일도 있었어요. 스승님, 그 사람은 만나시면 안 됩니다. 공자가 자로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유야는 나보다 용기가 있다. 자로가 내 곁에 있고부터 나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됐다. 자로가 주변의 분위기를 정직하게 만들어줬다는 뜻이에요. 공자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직접 비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내가 틀렸을 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당신이 틀렸어요 이고 가장 필요한 말도 당신이 틀렸어요 왜요? 이 역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주변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보통은 눈치를 봐요. 저 사람 기분 나빠할까봐,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정작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자로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공자가 스승이어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과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달라요. 비판하는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로는 공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막아선 거예요. 그 차이를 보는 눈이 중요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불편한 말을 할 때 그 눈빛을 봐요. 날카롭게 찌르려는 눈빛인가요? 아니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인가요? 말의 내용보다 그 눈빛이 더 정확해요. 자로가 공자에게 따질 때 공자는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했어도 자로를 곁에 뒀던 거예요.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불편하지만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요. 있다면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장자에게 해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논리학자와 철학자였는데 만날 때마다 논쟁을 벌였어요. 서로 의견이 전혀 달랐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장자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즐겁게 논인다고 했더니 해자가 반박했어요.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알아? 그러자 장자가 답했어요. 당신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알아? 이게 농담 같지만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들이 장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서로 논쟁하면서 생각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해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장자는 무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인이 석회를 코끝에 조금 묻히고 해자에게 도끼로 깎아달라 했는데 해자는 도끼를 바람처럼 휘둘러 석회를 말끔히 깎아냈다. 영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이제 나는 그 도끼를 쓸 상대가 없어졌구나. 해자가 있었기에 장자가 자기 생각을 벼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해자 앞에서 장자는 언제나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었어요. 틀려도 되고 논리가 엉망이어도 됐어요. 그 자유로움 안에서 장자의 생각이 자랐어요. 이 유형의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어딘가 긴장하고 있어요. 잘 보여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말을 골라서 해야 해요. 그게 쌓이면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냥 있기만 해도 편해요. 말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충전이 돼요. 에너지를 쓰는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가 채워지는 관계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결국 외로워요.
장자가 해자를 잃고 나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한 것처럼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장자와 해자는 사실 의견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편했어요. 편하다는 게 꼭 같은 생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느낌, 틀려도 되고 이상한 말을 해도 되고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꺼내도 되는 그 안전함이 편함의 본질이에요. 그 안전함이 있는 사람 옆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한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충전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 자, 오늘의 반전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예상한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오래된 친구,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근데 동양 철학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세 번째 유형은 다르게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순자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순자에게는 두 명의 유명한 제자가 있었어요. 한비자와 이사예요. 한비자는 법과 사상을 완성한 사람이고 이사는 진시황을 도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재상이에요. 이 두 사람은 사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비자는 엄격한 법치를 주장했고 이사는 현실 정치를 추구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야기 뒤에요. 한비자와 이사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동문이었어요. 근데 이사는 자신보다 한비자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비자가 진시황에게 등용될까봐 두려워했고 결국 한비자를 모함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같은 스승 밑에 제자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불편하지만 중요한 걸 보여줘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름 안에도 진심과 욕심이 있어요. 순자가 말한 환경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드러나요.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달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자의 제자들은 성격이 다 달랐어요. 직선적인 자로, 조용히 수양하는 안회, 말재주가 뛰어난 자공, 현실적인 염유. 공자는 같은 질문을 해도 제자마다 다른 답을 줬어요. 각자의 성격에 맞는 방향을 가르쳤거든요. 한 번은 자로와 염유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좋은 일을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자로에게는 부형이 있으니 먼저 물어봐라 라고 했고 염유에게는 바로 실행하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왜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주셨냐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어요. 염유는 물러서는 성격이라 나아가게 한 것이고 자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는 성격이라 물러서게 한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있으면 나의 한계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부딪혀야 내 생각이 정제되고 더 단단해져요.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들로만 채워진 삶은 편안하지만 성장이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세계를 넓혀줘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말해요.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다름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요. 실제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는지 갑자기 보이는 순간이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도 살 수 있구나. 그 순간이 나를 넓혀줘요. 비슷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자극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와 달라도 진심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름이 오히려 자산이에요. 장자와 해자처럼요. 생각은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 긴장이 두 사람 모두를 성장시켰어요. 반면에 한비자와 이사처럼 다름이 질투와 두려움이 되면 서로를 무너뜨려요. 다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실천이 막막하실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지금 내 곁의 사람들을 다시 봐보세요. 연락처를 전부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솔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편한가요? 그 사람은 나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순자가 말했듯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 5명의 평균이 지금의 나라는 말이 있어요? 좋게도 나쁘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5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방향이 보여요. 두 번째,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과 남겨야 할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정작 소중한 관계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공자가 3,000명의 제자 중 10명에게 집중했듯 우리도 집중할 관계를 골라야 해요.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관계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이에요. 내 에너지를 쓰는 관계와 채워주는 관계를 한번 나눠봐요. 만나고 나서 이유 없이 피곤한 사람, 만나고 나서 뭔가 기분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하는 힘이 생겨요. 세 번째,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솔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한 사람,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연락해보세요. 장자처럼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건 너무 늦어요. 짧은 문자 하나로도 충분해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 5글자로 충분해요. 공자가 자로에게, 장자가 해자에게 했던 것처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려요. 오늘 3가지 유형 중 어떤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으신가요? 3명이 다 있으신 분, 1명도 없으신 분 모두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공이 곁에 있었어요. 공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들보가 꺾이는구나. 철인이 사라지는구나. 자공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어요. 스승이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7일 후 공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공은 그 자리에서 울었을 거예요. 3,000명의 제자 중 마지막 순간 스승의 곁에 있었던 사람, 자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자가 자공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공에게 공자는 3가지 역할을 다 했어요. 때로는 틀렸을 때 말해주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그냥 곁에 있으면 편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양 철학자들이 2500년에 걸쳐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솔직해야 해요. 옆에 있으면 편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줘야 해요. 다름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자로는 공자에게 솔직했기 때문에 공자도 자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어요. 장자는 해자에게 편안했기 때문에 해자도 장자에게 편안했어요. 관계는 언제나 쌍방이에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상대방도 그렇게 돼요. 순자가 말한 산밭 속 쑥처럼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고다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예요. 공자, 장자, 순자가 위대한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었던 건 먼저 그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공이 6년 동안 공자의 무덤 곁에 머물렀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자공은 공자가 살아있을 때 공자를 가장 많이 변호한 제자였어요. 누군가 공자를 비판하면 자공이 나서서 스승을 지켰어요. 그리고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6년을 곁에 있었어요. 단순한 의리가 아니에요. 자공에게 공자는 3가지를 다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자공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공은 스승이 없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는지를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 하나가 없으니 무언가 빠진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거겠죠? 자공이 공자를 6년 동안 기억한 것처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금 기억해 주세요. 없어지고 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 알아채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이야기가 내 곁에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인가요? 누군가 내 곁에 있을 때 편안한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질문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 3가지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끝이에요. 공자, 장자, 순자는 좋은 관계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변의 인간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3가지 유형 중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